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어디까지 나빠질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교도소로 알려진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위치한 마칼라 중앙교도소다. 마칼라는 원래 약 1,5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힐 만큼 극심한 과밀 상태에 놓여 있다. 여성 수감동 내부의 환경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여성 수감자들은 지나치게 좁은 감방에 갇혀 있었고 훨씬 적은 인원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해야 했다. 깨끗한 물에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위생 관리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었고 화장실 시설 역시 심각하게 부족했다. 의료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수감자들은 질병과 감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조차 2024년 9월에 벌어진 일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탈옥 시도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고 무기를 소지한 인원들이 여성 수감동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혼란과 폭동 속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조직적인 성적 착취를 당하는 참혹한 일이 이어졌다. 그 주 월요일 새벽 마칼라 교도소에서 대규모 탈출 시도가 벌어졌고 내무장관 자크맹 샤바니의 발표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129명의 수감자가 목숨을 잃었다. 공격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지만 정신건강치료나 정의로운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미국 교정 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터트와일러 교도소는 HIV에 감염된 여성 수감자들을 격리하는 특별 분리 수용 구역을 운영해왔다. 시민권 이전 시대의 남부와 1980년대 에이즈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이 정책 아래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들은 일반 수감자들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대부분의 노동교육 재활 프로그램과 정신건강치료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교도소장에게 보내진 한 편지에서 한 작성자는 일부 수감자들이 자신들이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감금 상태에서 중대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접근하지 못해 여러 겹의 고통을 동시에 겪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비영리 단체 이퀄 저스티스 이니셔티브가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민원에 따르면 터트와일러의 여러 구역에 수용된 이들은 부적절한 관계, 압박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터트와일러 교도소에서 수감 중 임신을 하게 된 사례들도 보고되었으며 직원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수감자들은 별도의 수용 구역으로 옮겨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도소의 상황에 대해 이퀄 저스티스 이니셔티브의 대표 브라이언 스티븐스는 버밍햄 지역 방송국 WBR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교도관이 근무할 때는 샤워를 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라고 전하며 이곳의 환경이 거주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목록을 계속 따라오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달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이곳의 과밀 수용은 교도소를 교정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쌓아두는 창고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해졌다. 원래 훨씬 적은 인원을 위해 설계된 감방에는 이제 한 번에 70명에서 80명의 여성이 함께 갇히며 공간이 너무 좁아 기본적인 생활 행동조차 모두에게 드러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랑가타에서는 교도관과 보안 인력의 부적절한 대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가혹함으로 이어진다. 신체적 부당행위, 모욕적인 언행, 강압적인 행동은 예외가 아니라 자주 보고되는 일로 전해진다. 의료 지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수감자들은 심각한 질병을 겪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버텨야 한다. 영양실조도 매우 심각해. 적절한 식사와 기본적인 진료만 있어도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상태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당신은 이곳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래에 의견을 남겨달라. 이곳에서는 완전한 고립이 위험한 수감자에게만 쓰이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인도적 처우로 일상처럼 반복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전해진다. 풀의 차르히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단순한 신문을 넘어서는 잔혹한 조사 과정을 말한다. 그 과정은 질문의 범위를 훨씬 넘어 조직적으로 이어지는 비인도적 대우의 영역에 가깝다고 묘사된다. 이 시설을 감도는 침묵은 평온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려움과 통제가 남긴 침묵에 더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2021년 탈레반의 재장악 이전부터도 이곳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적 처우 기준을 거의 모두 어기는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가 실제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래에 당신의 의견을 남겨달라. 우리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는다. 이곳은 과밀 수용이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러 압박이 폭발 직전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전해진다. 대략 200명에서 250명 정도를 수용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700명에서 800명의 수감자를 정기적으로 수용하며 수용 정원을 약 300% 초과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이 시설 안의 문제는 직원들로부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고 한다. 과밀한 환경은 결핵 같은 전염성 질환이 빠르게 퍼지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고 충분한 의료 지원이 없으면 이런 질병은 곧바로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오염되어 있으며 공간까지 과도하게 밀집된 상황이 겹치면서 교도소 안에서는 여러 차례 집단 감염과 유행병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우연히 생기는 단발성 위기가 아니라 방치가 계속될 때 예고된 결과처럼 되풀이되는 문제로 묘사된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려 한다. 먼저 경고하겠다. 다음 내용은 현대 교정시설에서 기록된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달라.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고맙다. 늘 함께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이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보고들이 나온다. 원래 4명을 수용하도록 만들어진 감방에 10명에서 15명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며 공간이 너무 비좁아 수감자들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렵다. 그러나 과밀 수용은 더 어두운 현실을 이루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무코베코에서의 비인도적 대우는 가끔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전해진다. 수감자들은 안전을 보장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대우를 받을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만은 이들이 불이익이 돌아올까 걱정의 문제를 말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되고 교도소 전체에 침묵과 불안이 퍼지게 된다. 이 악몽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시설을 뒤덮을 정도로 퍼진 쥐의 침입이다. 단순히 몇 마리가 아니라 먹을거리를 오염시키고 질병을 옮기며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키우는 무리 단위의 쥐들이 문제로 지적된다. 열악한 거주 환경과 이런 위생 문제가 겹치면서 이 시설이 안전하고 인간적인 처우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5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공간에 2,000명이 넘는 수감자가 몰려있다. 숨이 막힐 듯한 태국의 더위 속에서 황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치처럼 취급된다. 과밀한 숙소 안에서는 피부 질환이 통제 없이 퍼지고 있으며 이른바 태도 교정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제도는 체계적인 신체적, 정신적, 비인도적 처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수감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재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꺾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목적은 교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신적 지배에 가깝다. 이 시설을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점은 수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한다는 데 있다.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과 다른 의료적 필요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자녀와 떨어져 지내며 깊은 정서적 고통을 안고 있다. 이들의 감정적, 심리적 요구는 분명히 다르지만 방콕의 이 시설은 그런 필요를 해결하기는커녕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은 공식 수용 인원을 거의 8배나 초과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결과 수감자들은 화물처럼 빽빽하게 붙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바닥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서로의 발을 올린 채 누워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전해진다. 안타니모라의 위생 상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더럽고 열악한 생활 환경은 질병이 과밀한 수감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적절한 의료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병은 곧바로 큰 위험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영양 부족까지 겹치면서 수감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가벼운 질환조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과도한 수용 인원, 부족한 위생시설,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식량이 함께 작용하며 이곳은 교정시설로서 받아들여지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맨해튼의 화려한 고층 빌딩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교도소 중 하나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른다. 라이커스 아일랜드는 수감자들 사이에 잦은 폭력 사태로 인해 검투사 학교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며 여성 수용 구역 역시 이와 같은 거친 명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로지스 제일을 특히 음습하게 만드는 요소는 구조적인 의료 방치다.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을 안고 살아가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보고서들은 이 기관 내부의 체계적인 부당행위도 지적하고 있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일부 교도관들이 오히려 수감자들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많은 이들이 언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한다고 말한다. 이곳은 재활과 인간적인 처우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언제 누가 다음 피해자가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곳은 최고 보안 시설로 여성 수용 구역은 체계적인 학대와 방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갱단 활동은 단순히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 교도소의 일상에까지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수감자들은 협박과 금품 갈취, 신체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한다. 시설 전반에 퍼진 침묵의 문화로 인해 문제를 겪는 이들은 도움이나 보호,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고 느끼고 있다. 폴스무어의 의료 환경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성질환을 앓는 수감자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충돌이나 폭력으로 인한 부상 역시 제때 치료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고 전해진다. 여기에 과밀 수용까지 더해지면서 질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고 이는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건강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곳은 사막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그 입지 자체가 고통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교도소의 위치만으로도 다른 모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극심한 더위 속에서 수감자들은 흐르는 물이나 기본적인 위생시설 같은 필수 요소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이들이 임시방편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 이곳의 과밀 수용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래 30명을 위해 설계된 감방에 최대 95명이 함께 수용되고 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환기시설마저 거의 없어 생존 자체가 버거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부실한 위생 상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비인도적 처우에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더하며 극단적인 기온과 제한된 자원은 매일을 버텨내야 하는 싸움으로 만든다. 이 시설을 특히 충격적으로 만드는 점은 수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임신 중단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는 사실이다. 만리법에서는 임신 중단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사유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영양실조는 여성들뿐 아니라 함께 있는 어린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량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가족 단위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위생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해 수감자들은 임시로 마련된 화장실 시설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비위생적인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밀 수용과 겹치면서 질병이 시설 전체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곳은 숫자만 보아도 참혹한 현실이 드러난다. 500명을 수용하도록 지어진 시설의 현재는 2,000명이 넘는 수감자가 들어와 있다. 10명을 위해 설계된 감방에 이제는 70명이 함께 갇혀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라. 이곳에서 벌어지는 고통의 규모는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과밀 수용은 이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다. 인권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시설 안에서는 통제를 목적으로 한 가혹하고 부적절한 대우가 사용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위생시설이 부족해 질병이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동시에 영양가 있는 식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많은 수감자들이 쇠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가벼운 건강 문제조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다른 형태의 공포를 보여주는데 그 뿌리는 극심한 빈곤과 구조적인 불평등에 있다. 이곳에 수감된 이들은 흉악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회하거나 가족을 먹이기 위해 소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처럼 사소한 위반 행위로 수감되었다. 더 비극적인 점은 교도소에 들어온 뒤 그 작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갇힌 채 지내게 된다는 사실이다. 시에라리온에는 교정시설이 단 2곳뿐이기 때문에 과밀 수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수감자들은 어두운 공간에서 생활하며 위생시설이 거의 없는 장소를 함께 사용한다. 화장실은 매우 부족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환경을 견뎌야 한다. 영양가 있는 음식은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는 사실상 제공되지 않아 수감자들의 건강은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여러분은 아마 미국인데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교정 시설로 3,500명이 넘는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규모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직원과 수감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와 경계 침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시설을 둘러싸고 수백 건의 법적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 상당수는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례에 그치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공개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교도소 15곳을 살펴보는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숫자나 추상적인 공포담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비인간적 대우와 인간성의 박탈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21세기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인권을 믿는 모든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교도소들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처벌을 회복보다 앞세우고 정의보다 잔혹함을 택하며 존엄보다 비인간화를 선택해 온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몰랐던 현실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다면 단순히 시청에서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이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드러내는 콘텐츠야말로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어떤 시설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꼭 남겨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